대한 완벽한 이해, 그리고 커마나 세미컬론 같은 구두점을 바르게 찍는 것, 그리고 분사 구문을 비롯한 생략 구문들을 익히고 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꼭 익혀야 하는 이유가 영장문의 성질 때문인데요. 영장문은 간결성과 명확성 그리고 세련미를 매우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들을 사용해서 복잡한 문장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구문 독해에 대한 지식에 이 점을 약간 추가하여 수능 문장을 독해한다면 아마 문장을 해석할 때 매우 명확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사 구문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분사 구문의 정의는 말 그대로 reduced adverbial clause, 줄어든 부사절입니다. 절이라는 거는 주어와 동사를 가진 어떤 문장을 절이라고 해요. 그럼 부사절을 줄이는데 분사는 왜 나올까요? 분사가 뭔지부터 한번 연구해 볼게요. 분사. 자, 다른 품사에는 원형이라는 말이 없지만 우리 동사만 원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동사 원형을 부정사라고도 불러줍니다.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아니해서 부정사예요. 왜? 이 동사 원형에다가 앞에 to를 붙인다든가 뒤에 ing, ed 이걸 붙이는 순간 얘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가 아닌 명사나 형용사, 부사와 같은 다른 품사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sleep, 잠자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ing를 붙이고 a sleeping baby 이렇게 한다면 자고 있는 아기, 아기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런데 능동, 진행의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가 돼요. 그럼 과거 분사는 무엇인가? hide, hid, hidden 이렇게 동사의 3단 변화가 있는데요. 숨기다, 숨겼다, 숨겨진 과거 분사는 갑자기 분위기 형용사예요. 그것도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가지는. 그래서 there's a hidden stage behind 이렇게 하면요. 숨겨진 단계, 숨겨진 무대라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가지는 이러한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사가 왜 필요하냐고요? 이 부사절을 부사구로 줄일 때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구로 바뀌는 게 분사 구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투명한 유리구슬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렇게 쉽게 깨지진 않을 거야. 한국인의 입장에서 이걸 영작한다면 이렇게 나오기가 쉬워요. 자, 그것은 투명한 유리구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쉽게 깨지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등위 접속사를 중심으로 대등한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는 중문으로 쓰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장이 간결하지도 않고 세련미도 없어요. 영어를 구사하는 화자라면 이걸 좀 바꾸고 싶어질 거예요. 그러면 등위 접속사를 없애주고요. 우리 부사절이라는 말이 나온 것과 같이 부사절의 접속사를 앞에다 붙여볼게요. 자, 역접과 그리고 양보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절의 접속사, 불구하고
though. 다음에 얘를 소문자로 바꿔서 자, 그것이 투명한 유리구슬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쉽게 깨지진 않을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도 여전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부사절의 it이 가리키는 거는 crystal bead예요. 그리고 주절의 it이 가리키는 것도 crystal bead예요. 그럼 얘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얘를 삭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절이 주어와 동사인데 거기서 주어를 깨줬어요. 그러면 동사도 깨줘야겠죠? 이 동사가 지금 태가 BPP로 된 수동태형인가요? 아니면 능동태인가요? 능동태네요. 그럴 때는 현재 분사로 looking. 그리고 접속사는 지워도 되고 살려둬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완성되냐면요. looking like a glass bead. 다시 써드릴게요. crystal bead. Looking like a crystal bead, it won't break that easily. 투명한 유리구슬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쉽게 깨지진 않을 거야. 이런 현재 분사로 시작하는 부사구가 있고 그 다음에 주절이 나오는 분사구문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분사구문에서 우리 현재 분사구문을 만들어 봤으면 이제 과거 분사구문도 만들어 봐야겠죠? 제가 리트리버 엄청 좋아해요. 자, 그는 깨어났다 어느 날 아침에 여기가 부사절이네요. 그가 둘러싸여진 채로 리트리버들에 의해 여기가 부사절이고 여기 he와 여기 he가 같은 사람이네요. 그럼 부사절을 또 줄여줄 건데요. as 깨주고요. he 깨주고요. 여기가 수동태네요. 그러면은 수동태니까 과거 분사로 시작하면 됩니다. 삭제해 주시고요. He woke up one morning surrounded by retrievers. 이렇게 완성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분사 구문의 부정을 배워볼게요. 자, 여기가 부사절이네요. 때문에,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어리둥절했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여기 I가 같으니까 I 깨주고요. because 깨줄게요. 그리고 시제도 같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not이 붙어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한다? 그냥 not을 써줍니다. 그냥 not을 써줘요. 그 다음에 여기 태가 능동태였기 때문에 현재 문사로 not knowing. Not knowing the answer to the question, I was puzzled.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사구문, 현재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 했고요. 분사구문의 부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분사구문을 만들 때 사용하는 부사절의 접속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취향껏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어와 비동사가 분사구문에서는 매우 잘 생략이 되는데요. 분사구문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예를 들어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 주어와 비동사는 자주 생략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가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꽉 끼어 있었다. 그 진흙탕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부사절이죠. 접속사는 우리가 남겨둘 수도 있고 그냥 없앨 수도 있고 선택인데 여기 없애줄게요. 그리고 주어 비동사 생략하고 여기를 대문자로 unable. unable to move, I was stuck in the mud. 이렇게 갑자기 형용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다. 그러면은 분사구문이라는 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완료분사구문, 독립분사구문, 위드분사구문을 해볼 건데요. 일단 완료분사구문이란 무엇인가? 얘는 잘 안 보이네요. 자, 완료분사 구문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 앞문장에 그들이 교외 지역에서 자라는 중이기 때문에 나의 아이들은 건강합니다. 이런 경우 여기도 현재형이고 여기도 현재형이에요. 시제가 같아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생략하고 그냥 growing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문장을 보면 Since I grew up in a suburb, I'm healthy. 내가 한적한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다. 내가 지금 건강한 거는 현재이고 여기 내가 이미 자란 어린 시절은 과거예요. 그럴 때는 having grown up. 한 시제 앞섰을 때는 having pp를 사용해서 이렇게 완료 구문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growing in a suburb, 자라는 중이기 때문에 교외 지역에서 자라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건강합니다. Having grown up in a suburb, 시골 출신으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건강합니다. 이렇게 완료 구문도 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분사구문을 약간 변형시켜 볼게요. with 분사구문과 독립분사구문을 배워볼 건데요. with 분사구문은 딱히 전형적인 분사구문은 아니지만 분사구문처럼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올여름은 예보됩니다. 작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요. 뭐가 뭐뭐 하면서요? 폭우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면서요. 그래서 폭우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면서 뭐뭐 하면서 이렇게 부대 상황 같은 분사구문의 용법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독립분사구문인데요. 독립분사구문은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같지 않은 경우에 그 부사절의 주어를 그대로 살려주는 거예요.
자, 중학교 문법 깨알같이 나왔죠?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를 쓰는 거. 그러면은 얘는 그냥 시제는 문제가 없고요. 문제는 주어가 I인데 부사절의 주어가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it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얘는 그냥 과감하게 없애주시고 여기도 날씨가 화창한 거는 능동형이기 때문에 그냥 being. It being sunny, I'll go fishing tomorrow.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